안녕하세요, 부천고 학생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친 프린트를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수나친 43번부터 52번까지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0일 때 요 0일 때 뭐냐면 극대이면서 최대가 갖는 값이겠죠. 따라서 x가 언제? x가 0일 때 최대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1리터의 가격 x1과 판매 총액 y1 사이에는 y는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2000x 제곱, x의 범위는 0부터 400까지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y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선 y를 미분하셔야겠죠. y''은 마이너스 15x의 제곱에 더하기 4000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로 묶어주시면은요. 마이너스 15로 묶어주면 x도 있네요. 마이너스 15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5분의 4000이니까 3분의 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도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800이겠죠. 그죠?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고자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일단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클 거고 x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800보다는 작거나 같아줘야겠죠. 여기서 등호는요. 등호는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고자 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들어갈 때에도 증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 교재에서 봤을 때에는 이 플러스 a가 우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좀 바꿔주면 x세제곱에 더하기 3x제곱에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a를 이항시켜 놓고 좌변을 fx, 우변을 gx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a는 gx다라고 놓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f'x를 먼저 구해보면 f'x는 3x제곱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9고요.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3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0이 되는 값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일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찾아야 할 값은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1에서 극소를 갖겠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3 찾아보고 f의 1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f3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그 다음에 더하기 27 그러니까 얘는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그리고 뭐 F0도 하나만 찾아서 넣어볼까요? F0은 0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파란색으로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 그리면 여기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3일 때 27이네요. 좀 높이 써야겠네. -3일 때 여기 27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찍죠. 그 다음에 1일 때 -5예요. -5. 1일 때 -5입니다. 요쯤에 찍을까요? 네. 그럼 그래프가요. -3을 향해서 갈 때 왼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1까지 갈 때 감소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나가냐면 0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좀 비슷해서 다른 색깔로 할게요. -a. 너가 y는 -a예요. 그래서 너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이동해서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점에서 쭉 만나다 한 점에서 만나다가 마이너스 딱 만날 때 2점. 그죠? 그리고 -5서부터 계속 세 점 이렇게 만나다가 -27일 때 2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a가 범위는 -a 범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서부터 -5서부터 27까지의 범위인데 저는 -a의 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a 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27부터 5까지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4제곱 -4kx 플러스 27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로 놓을까요, 우리?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x 플러스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싶으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4k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k에 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k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fk는 이렇게 되겠죠. k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제곱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7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27이 0보다 큰 거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은 게 되어서요. k제곱 플러스 3,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k제곱 플러스 3은 어차피 무조건 양수니까 없어진다라고 보면 k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는 범위를 갖겠네요. 자, 47번으로 보겠습니다. 47번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를 만족한다.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학기 때 이런 거 나왔었는데 얘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기함수예요. 이거를 만족한다. 방정식 절대값 fx는 2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fx를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fx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fx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다 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럼 이 fx가 지금 기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짝수항들은 모조리 날려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왠지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죠.
그죠? 미안해요. fx랑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fx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뭐냐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이고 마이너스 bx 더하기 c고요.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아요.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고요. 그 다음에 c하고 마이너스 c가 같아요. c하고 마이너스 c가 같죠. 그럼 이 두 녀석의 결과로 봤을 때 a는 0일 수밖에 없고 c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는 제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fx는 x세제곱에 더하기 bx구나 라고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f'x는요. f'x는 3x제곱에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이 b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b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보실래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붕 뜰 거고요. 그 다음에 0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겠죠. 붙어라. 이렇게 붙겠죠. 맞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렇게 계속 fx가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fx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y는 2를 그어주시면 알겠지만 얘가 y는 2거든요. 그러면 한 점,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 2개밖에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니까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b가 음수일 때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f'x가 뭐였냐면 한 번만 다시 쓸게요. 3x제곱에 더하기 b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낼 거냐면 옆에다가 그릴까요? 여기 앞으로 갈게요. 여기 옆으로. 얘가 어떤 모양일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일 거고 요 만나는 점 모르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y는 f'x예요. 그러면 f'x를 제가 다시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냐면 2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3에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요. fx의 그래프가 나 fx 잘 그려야 될 텐데 fx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알파일 때가 있을 거고 알파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파일 때 마이너스 알파일 때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하다 감소 요런 부분이니까 여기는 극대를 가져야 되고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니까 알파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에서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는 그죠?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 수 없나?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보이다가요. 다시 알파에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의 형태일 거라는 거죠. y는 fx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여기 요 부분은 요렇게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올라오겠죠. 되셨나요? 얘가 빨간색이 절대값이 붙은 녀석이에요. 그러면 2가 여러분 2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녹색처럼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접혀져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y는 2다 라고 하면 지금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져 버리는 거잖아.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냐면 보세요. F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여기가 y값이 2죠. 맞나요? 그 다음에 F에 알파 값 집어넣어주시면 이게 몇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겠죠. 절대값 씌워서 위로 올렸으니까 올렸을 때 2니까 밑으로 몰래 내려가져 있을 때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F 알파는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bx bx가 아니죠. 알파를 넣었으니까 b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래서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알파는요. 3알파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그것은 0이죠. 왜냐면 그 값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을 여기 요 b에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다시 F 알파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죠?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써지고 플러스 이렇게 되고 알파 세제곱이 1이라서요. 따라서 알파는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파가 1이니까 여기 다시 요 부분이요. 여러분 요 부분이요. 여기다가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저 B만 구했으면 이제 fx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 fx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여기는 지금 밑에 있어요.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 그릇의 용량을 최대로 할 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용량을 최대로 한다. 부피를 최대로 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부피를 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뿔인데요. 원뿔의 넓이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식이죠. 요거 꼭 알고서 넘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그릇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높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높이를 h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또한 r이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여기 요렇게 삼각형 보시면은요. 직각 이렇게 돼서 직각 삼각형이 뿅 하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요. 88에 64는 r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할 거는요. 누구냐면 높이예요. 그러면 h에 관한 식으로 써줘야 하니까 r이 사라져줘야겠죠. 그러니까 r제곱은 64 마이너스 h제곱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요게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건데 여기 r 제곱 대신에 64 마이너스 h 제곱을 넣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에 64 마이너스 h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h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h가 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를 정리해보면 3분의 1 파이에 h를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미분하기 위해서. 그럼 64h 마이너스 h 세제곱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VH에 관한 식을 구해놨으니까 V 프라임 H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시면요. 3분의 파이는 앞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64 마이너스 3H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모에 있는 3을 괄호 안으로 쏙 집어 넣어보면은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뺄게요.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으니까 h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6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에 h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64 그러니까 88에 64니까 루트 3분의 8이니까요. h 플러스 3분의 8 루트 3 곱하기 h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제 끝납니다. 보세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3분의 8 루트 3이죠. 근데 저 h의 범위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0서부터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3은 고려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건데 h가 언제가 최대가 될 거냐면 여기 3분의 8 루트 3일 때 극대이면서 여기서 최대가 돼버리죠. 되셨나요? 따라서 결론 h가 몇일 때 3분의 8 루트 3일 때 용량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y는 fx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x는 2인 점에서 만난다랍니다. 우선 이 그림부터 좀 그려보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그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를 향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접하는 점, 하나는 만나는 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요. 이 점에서의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 점에서의 x는 2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니까 이 직선을 내가 y는 2x 플러스 k다라고 놓고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함수 y는 fx의 극소값을 a, 극대값을 b라 할 때 b-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fx의 식을 찾아내서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구해서 빼란 얘기인 거네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잖아요. 그러니까 fx에서 2x 플러스 k를 만약에 뺀다라고 치면 그죠? 마이너스 1인 데서는 얘는 중근을 가질 거고 얘는 그 하나의 또 실근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요 전개 먼저 해볼게요. 전개하면 얘는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2까지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아, 얘는 뒤로 이렇게 옮긴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요. 네. 그러면 fx는 정리해보면 x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x인가 마이너스 x인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녀석이겠네요. 그죠? 그럼 f'x는요.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그게 0 되는 저 x값 찾을 거니까 x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대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다 증가했을 거니까 루트 3분의 1에서는 소를 갖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극대를 먼저 찾을까봐요. b에서 1을 빼랬으니까 극대. 얘는 b죠. 뭘 찾으면 됩니까? f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얘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맞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극소는요. 극소는 a겠죠. a니까 f의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루트 집어넣어주면 3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죠. 저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죠? 문제에서요. 얘네 둘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a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다 사라지겠네요. 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나? 마이너스 유리화시키면 9분의 2루트 3이고요. 더하기 3분의 2루트 3이니까 9분의 6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아하,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2번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는 함수 fx의 극값의 개수는 3이고요. 나는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까요? fx의 그래프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극값은 3개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져야 하니까 그죠? 어떻게 만날 거냐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뭐 또 감소하다가 증가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극값은 1개, 2개, 3개 이렇게 녹색으로 가질 거고요. 맞죠? 그러면 좌표를 정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놓을까요? 그리고 극값이 있는 여기는 B라고 놓고요. 또 극값이 있는 여기는 C, 극값이 있는 여기는 D라고 놓고 그 다음에 만나는 여기를 E라고 놔보죠. 그러면 얘를 좀 위로 올려볼까?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잘 보이게 위로 올려서 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좀 다시 보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는요.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0이고 B는 절대값 fx 더하기 절대값 f 프라임 x가 0이다에 대하여 N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fx는 그렸잖아요. y는 fx는 저 그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도 좀 대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볼까? 보세요. A부터 B, 그러니까 A로 여기 A 부분, 이 부분이요. 말을 잘 못하네. 이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감소하고 있죠. 맞나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X축보다 밑으로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B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요. B에서부터는요.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이 부분은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에서부터 보시면 C에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에 있는 녀석이 되다가 뒤로 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녀석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y는 f 프라임 x예요. y가 f 프라임 x 이렇게요. 그쵸? 그럼 여러분 a가 0 되는 지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라지 a가요. fx하고 f 프라임 x하고 곱해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극값일 때 0이죠. 색을 좀 다르게 해볼까? 극값일 때 f 프라임 x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그 다음에 FA가요. fx가 x축과 만나는 요 점들에서요. 요 점들에서도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집합은 A, B, C, D, E 이렇게 되겠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절대값 fx 그래프요.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 이쪽도 이렇게 다 이 녀석이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절대값 f 프라임 x 그래프랑 더했을 때 0 되는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값이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한번 적어놔 볼까요? b가 극값이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녀석을 찾는 거야. 그쵸?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값이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중근밖에 없더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려낸 그래프에서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공집합밖에 없다. B가 될 수 있는 집합은 공집합밖에 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N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NA 차집합 B의 개수와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 집합의 개수를 뺀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A에 남는 거는 5개밖에 없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총 8개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역시나 수학은 듣는 것으로는 실력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문제를 더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바로 질문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해 봐야 수학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